가슴 수술하고 붓기와 촉감을 좀 더 빠르게 회복시키고 싶으면 수술 후의 회복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H상외과입니다. 김한조입니다. 무증이님 안녕하세요. 알렉스님 우리 경과 어저께 봤는데 애플파이님 안녕하세요. 인영씨도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이전 영상에서 멘토가 피막이 얇아서 잘 권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1, 2위가 멘토인 이유가 있을까요? 항상 모든 보형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보형물의 종류와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시기적인 문제거든요. 미국 FDA 승인받은 보형물 중에서 멘토와 알러간 보형물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작년 5월에 알러간이 국내에서 철수를 하게 됐고 FDA 승인받은 것 중에서는 그나마 좀 믿을 만한 게 이제 멘토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선호하는 보형물이긴 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시용님, 원장님 가슴 보형물 중 멘토 하이는 왜 동양인들한테 추천을 하지 않을까요? 흉곽이 작으면 하이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멘토 엑스트라라는 지름이 넓어서 신경 손상이 더 큰... 아니요. 모든 보형물에는 낮은 타입, 중간 타입, 하이 타입이 다 있어요. 그런데 포커스를 맞출 때 많은 분들이 cc에 너무 촉감을 둬요. 나는 300cc 하고 싶어. 그런데 내 통이 좁아? 그럼 300이라는 c를 맞추기 위해서 이거를 하이 타입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통이 넓으면 옆으로 빼서 cc를 맞출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제 상담을 보면 저희 벡트라 3D를 찍어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데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머드레이트 타입을 옆으로 빠지는 걸 좋냐 하이 타입을 하냐 생각보다 하이 타입 모양이 별로 안 예쁘네요 라고 하는 경우가 생각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모드레이트 타입이 하이 타입의 사용량이 한 9대1 정도 되고요. 서양에서도 모드레이트 타입과 하이 타입이 7대3 정도, 대부분은 다 모드레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어깨 너머 유리님, 멘토 스무스 생각 중인데 어드바이스 주실 게 있으신지요? 상담 오시기 전에 미리 내가 피상적으로 보형물을 공부한 걸 가지고 결정을 하지 마셔라. 상담 오셨던 환자분께서 세빈 보형물을 생각을 하고 오셨대요. 그런데 막상 만져보니까 멘토가 촉감이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보형물 중에서 미국 FDA 승인받은 건 멘토고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좀 달랐네요. 기본적으로 저는 보형물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형외과 의사로서의 저의 역할은 보형물의 장단점을 팩트를 가지고 설명드리고 환자분에게 안내를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지 추천을 하게 되면 제 이해관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의사로서 할 역할은 아니다. 이제 같이 의견을 들으면서 이제 진행을 해 가게 되는 거죠. 서유진님, 선생님 가슴 성형물 보형물이 돌아가서 짝재기가 될 수 있나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원형 보형물 어떻게 해도 원이잖아요. 들어갔을 때 어떻게 들어가도 모양은 동일해요. 단 조심을 해야 될 것은 이게 바닥면은 납작하고 앞면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뒤집히면 안 돼요. 위치가 돌아가는 게 문제가 되면 물방울 보형물은 형태가 이렇게 생겨 있기 때문에 이게 아래가 볼록했는데 위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라운드 보형물은 돌아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뒤집힐 수가 있나? 네, 뒤집힐 수 있죠. 이거 억지로 이렇게 쳐서 뒤집힐 수는 없어요. 쉽진 않는데 넣을 때 뒤집힌 상태에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삽입을 하고 나게 되면 이 패치가 있기 때문에 이 패치 느끼면서 위치를 확인을 합니다. 셀리 아모님, 가슴 수술하고 붓기와 촉감을 좀 더 빠르게 회복시키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LDM? 고주파 꾸준히 받으면 나쁘진 않다. 그런데 제가 이것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술 후의 회복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수술이 잘 되면 어떠한 처치를 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좋습니다. 근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할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요미님, 저는 수술한 지 6일째인데 아픔도 거의 없고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1시간 전부터 오른쪽 가슴만 딱딱함이 느껴져요. 이러다 괜찮아질까요? 또 배부터 발목까지 부음 정도가 심해서 숨 쉬는데 압박이 있는데 일단은 수술하고 나서 일부 림프가 끊기기 때문에 배가 많이 붓고 하체가 좀 붓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에요. 수술하고 6일째 안 아프다가도 어느 순간 움직이고 했을 때는 통증이 있을 수는 있다. 팔을 좀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을 때 단단함이 있을 수는 있는데 혹시라도 이 단단함이 갑자기 확 붓고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는 단단함이면 갑자기 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댓글을 남겨주실 여유가 있으면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통증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응이응님, 가슴 수술한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과음 괜찮을까요? 그리고 아직 잘 모아지지 않고 있는데 시간 지나면 점점 모이겠죠. 이 질문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한 8년 전에 이제 코 수술한 환자분께서 수술하고 잘 됐는데 한 달째, 이제 한 달 됐으니까 나 이제 술 마셔도 되는데 부어라 마셔라 소주 한 몇 병을 드신 거예요. 다음날 코가 이만큼 부어서 왔습니다. 염증 치료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 달 후에 술을 주신다. 좋아요. 그런데 한두 잔 드셔보시고 반응이 괜찮네. 다음에 증량을 해야지 처음부터 과음을 하지는 마세요. 시용님, 가슴 수술 후 가슴 마사지는 해야 하나요? 병원마다 달라서 뭐가 맞는지 혼란스러워요. 이거는 내시경을 쓰는 여부가 아니라 제 영상 중에서 가슴 마사지의 진실이라고 해서 왜 마사지 하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건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좀 답변이 될 겁니다. 시용님, 정말 책임과 진정성이 느껴지는 참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감동, 정말 아시아에서, 제가 바꿨어요. 그냥 환자에서. 아시아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한조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놀고 싶어가지고.